요즘 자네 자꾸 늦잠 자는 거 보니까 은퇴하고 빈둥거리고 팔자 참 좋아 보이네. 그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나? 난 지금 빈둥거리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살 길을 고민하고 있는데. 아니,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리였네. 자네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구먼. 농담이라 자네야 웃자고 한 말이겠지만 난 그 말이 마음에 걸리네. 요즘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 거잖아. 자네는 가볍게 넘길 수 있겠지만 난 그렇지 않네. 자네가 내 사정을 모르는 건 이해하겠지만 그럼 함부로 그런 말을 던지지 말아야지. 아니, 그러면 앞으로 농담도 못 하겠군. 자네랑 이야기하기가 점점 어렵네. 그렇다면 굳이 할 필요도 없지 않겠나? 난 자네가 날 더 이해할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군. 난 이만 가겠네. 참 별것도 아닌 걸로 괜히 일이 커졌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벼운 농담으로 한마디 던졌는데 돌아온 건 예상치 못한 후폭풍.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 인생의 골치 아픈 문제를 가져온 적 말입니다. 가볍게 던진 말이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나에게도 불필요한 갈등을 안겨줄 수 있죠.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놀랍게도 그 비밀은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말을 아낍니다. 가벼운 말 한마디가 인생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특히 조심해야 할 말들이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말을 피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인생의 황혼에서 깨달은 지혜를 나누는 황 박사입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 99%가 절대 하지 않는 말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올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저 황 박사와 함께 더욱 의미 있는 여정을 이어가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사생활을 절대 가볍게 털어놓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사생활을 가벼이 공유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가 돌처럼 던져져 파문을 일으키듯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밀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할 가능성은 늘 존재합니다. 특히 모임이나 사람 많은 자리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전에 이 말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침묵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사생활을 지나치게 공유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일지라도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고 때로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경험이 많은 노년층에서는 오랜 친구 사이에도 지켜야 할 경계가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일수록 불필요한 이야기를 줄이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굳이 사생활을 털어놓지 않고도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의 자존감과도 직결됩니다. 사생활을 쉽게 털어놓으면 일시적으로는 마음이 편해질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나중에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말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항상 신중하게 말합니다. 또한 말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내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생활을 지키는 것은 단지 비밀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나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화에서 사생활을 털어놓기보다는 상대방과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대화를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나누었던 좋은 추억이나 공통의 취미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면서도 서로의 사생활에 깊이 개입하지 않게 해줍니다. 이러한 대화 방식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에게 짜증을 유발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말을 가로채거나 말끝마다 토를 달거나 심지어 상대의 아픈 곳을 찌르는 말들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말들은 상대방에게 짜증과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품격까지 떨어뜨립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화에서 언제나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그들의 말을 끝까지 경청합니다. 침묵하며 상대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며 이는 더욱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대화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불만이나 짜증을 표현하는 데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짜증을 유발하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러한 점을 깊이 이해하고 대화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려 노력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는 상대에게 큰 위로와 존중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짜증을 유발하는 말은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에서 짜증 섞인 말투나 비꼬는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그렇게 했어? 내가 말했잖아. 같은 말은 상대에게 비난으로 들릴 수 있으며 그 결과 대화의 분위기는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피하고 대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나도 한번 들어볼게. 와 같은 말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대화에서 짜증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서는 잠시 침묵하며 자신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가라앉고 나서야 우리는 상대방을 더 공정하게 대할 수 있으며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화에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나였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탈무드에서는 혀 끝까지 나온 나쁜 말을 내뱉지 않고 삼켜버리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료다 라고 했습니다. 즉, 상대에게 충고나 조언을 하고 싶을 때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잠시 멈추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정말로 내 충고를 필요로 하는지 혹은 그저 공감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고보다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상대에게 더 큰 위로와 지지를 줄 수 있습니다. 침묵하며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노년의 지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나의 경험이 아무리 값지고 중요한 것이라 해도 그것을 강요하는 순간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조언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조언은 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대신 상대의 입장에서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조언을 할 때는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지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조언을 하기보다는 단순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을 수 있으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용기를 갖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충고나 조언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또한
조언을 할 때는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거나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생각은 어떠니? 와 같은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방식은 상대방에게 자립심을 길러주며 그들이 앞으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줍니다. 네 번째로, 지나치게 참견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기 때문에 후배나 젊은이들에게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지나친 참견은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스스로 경험하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무조건적으로 전달하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는 그들의 관점과 경험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답을 바로 알려주기보다는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멘토링이며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상대가 답을 찾도록 기다리는 것이 더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견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명확한 답이 있다고 해도 상대방에게는 그들이 해결해야 할 고유한 방식과 속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손주가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그들이 스스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을 하고 싶더라도 그들이 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참견을 피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그것이 그들 스스로의 경험이 되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다섯 번째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흠을 잡지 않습니다. 비난은 순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려 노력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같은 말도 피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에게 불필요한 부담감을 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나의 경험을 무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며 그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난은 관계를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는 비난이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의 노력과 긍정적인 변화를 응원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나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함께 이야기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비난보다는 격려와 지지를 통해 주변 사람들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난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그들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의도로 상대방을 비판하지만 그 비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비난 대신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 칭찬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비난보다는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난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만 건설적인 피드백은 그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왜 이렇게 했어? 라는 비난 대신 다음번에는 이런 방법도 시도해 보면 어떨까? 와 같은 피드백은 상대방에게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며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상대방의 실수를 비난하기보다는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그들을 지지합니다. 여섯 번째로, 주절주절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필요한 말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불필요한 정보까지 넘치게 되고 결국에는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말로 풀어놓기보다는 조용히 그들의 지혜를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또한 말을 줄이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더 많은 공간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화에서 항상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는 여유를 주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말은 줄이되 필요한 순간에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말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며 대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은 침묵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침묵은 때로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그들의 곁에 조용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침묵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지지를 표현하며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말을 줄이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침묵하며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러한 침묵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을 내립니다. 침묵은 지혜의 한 형태이며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로, 자기 말만 하지 않습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기 말만 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대화는 일방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합니다. 대화를 독점하는 대신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경청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며 때로는 침묵으로 그들의 말을 지지하는 것이 진정한 경청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러한 경청의 힘을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갑니다. 경청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에서 경청은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손주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경청을 통해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으며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나 곁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경청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그들의 관점과 경험을 이해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화에서 항상 경청의 자세를 유지하며 이를 통해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청은 단순한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과 관계 형성을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지금까지 지혜로운 사람 99%가 절대 하지 않는 말 7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7가지는 단순히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버릇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지침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의 힘을 알고 침묵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그들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때문에 늘 신중하게 말하고 필요할 때 침묵을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지혜 황 박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지혜롭고 평화로운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밤원에서 기다릴 지혜를 전해요.